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3% 안팎의 상승세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는 이제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내려가면서 거의 하루에 다우지수 1000포인트가 움직이면서 네. 좀 약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오늘 완전 또 딴판이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우상하면서 네. 계속 쭉 올라가면서 끝나가면서요. 3% 가까이 조금 더 이상 올라가게 됐습니다. 23,000선을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우지수가. 23,000 회복했고요. 나스닥은 또 8,0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저점에서 20% 올라가면서 다시 다우지수가 벌써 한 열흘 전에 불마켓에 들어갔는데요. S&P 500과 오늘 나스닥이 불마켓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저점 대비만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까지 28.7%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2% 올라갔고요. S&P 오늘 또 급반등하면서 25%까지 반등폭을 키워놨습니다. 최근만 보겠습니다. 최근 딱 그 바닥 이후에만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 S&P 500이 고점 대비 20% 하락하는데 즉 약세장에 진입하는데 불과 거래일수 16일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하는 데까지 일주일에 걸렸고요. 이후 다시 거래일수 기준을 보면 베어마켓의 기간은 이번에는 불과 19일밖에 안 됐습니다. 19일 만에 다시 전형적인 어떤 교과서적 의미를 보면 다시 불마켓에 들어간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의 반등의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샌더스 후보가 사퇴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버니 샌더스는 상당히 좀 급진적인 인물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이죠. 이 전국민 의료보험은 우리 대한민국에 보시는 시청자분들 누구나 다 익숙하죠. 1970년대부터 해서 80년대 초반까지 걸치면서 대한민국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고요. 이 부분이 미국을 이해하시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의료 시스템이 좀 우리가 보면 엉성하냐는 것인데요. 오페크 국가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안 되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워낙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 그 대표적이 앞서 있는 분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소위 민영 의료보험 같은 걸 없애야 되는 그런 과격한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지만 미국이 새롭게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민간 의료보험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체제에서의 기득권 측은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거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건 엘리자베스 워런이 먼저 탈락하고 오늘 이제 버니 샌더스가 이제 탈락했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오늘 딱 나타나는 것은 소위 헬스케어 섹터가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가 4%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와 관련해서 레이몬드 제임스의 워싱턴 전략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 등 이분이 얘기하는 수많은 어떤 개혁 정책 거기에는 이제 세금을 다시 올리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철저하게 이제 주시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사실 버니 샌더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전 세계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 2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바로 미국의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소니 파우치죠. 파우치 박사님. 예, 네. 이 박사가 소위 미국에서의 제일 권위 있는 면역학 관련 박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망자 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즉 확진자 수의 어떤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주의 사망자 수는 오늘 또 피크를 다시 한번 최고를 쳤는데 어제도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사망자 수는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이번 주말에 고점을 칠 거란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딱 2명이 지금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파우치 박사와 소위 뉴욕 주지사인 쿠오모 주지사. 특히 뉴욕 쿠오모 주지사가 매일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리핑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한테 설문조사해 보면 70%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0%가 앤소니 쿠오모
그 앤드류 쿠머죠. 앤드류 쿠머 주지사가 하는 거를 머스트 씨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그 관심이 있는데 오늘 이제 사망 뉴스가 더 넘어섰지만 이제 기대감을 얘기하고 다만 오늘 쿠머 주지사가 한 얘기 중에 오늘 주시장에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뉴노멀이라는 거는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사회적 격리라든가 그러니까 밀집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이런 최근에 이런 큰 변화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상당히 무서우면서도 큰 변화를 시사하는 건데 여하튼 그런 말이 한마디에 지금 신뢰를 받는 사람이 2명 있다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역시 유가에 대한 얘기죠. 유가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블룸버그발 보도가 나온 거죠. 오페크와 러시아 포함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간 1천만 발 배럴 감산 합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가능성이지만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오늘 그런 유가 관련 에너지 섹터가 사실 섹터로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또 오늘 9일이죠. 9일에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월가의 시각들이 조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뭐 샌더스 의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기대감도 부풀어 있다 보니까 어떤 전망들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또 반등하다 보면 뭐 이미 다 예측을 하시겠지만 뭐 좋다는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루월드 그룹의 짐 폴슨 뭐 수석 투자 전략가로 많이 인용되는 분이죠. 미국 경제가 최소한이라도 즉 아주 제한적이나마 시장을 이제 경제가 다시 오픈될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저께 얘기했던 JP 모건도 사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JP 모건의 마르코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장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말이 딱 이 얘기 아닙니까? 제한적이나마 경제가 다시 움직인다.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인데 거의 똑같은 톤의 얘기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분들도 너무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만 함몰되지 말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시장의 어떤 그 가치 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찰스 스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도 기본 비슷한 얘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세가 불과 뭐 2, 3일밖에 안 됐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재개 가능성에 좀 주목하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얘기를 조금 더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부를 대상한 게 아니라 그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돈 많이 소위 VVIP 고객한테 했다는 레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주식을 좀 다시 사야 된다 얘기를 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하워드 막스 하면 여러분들 주식 좀 책 좀 좋아하시고 좀 많은 그 투자 전략가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뭐 어떤 자산 운용사도 직접 창업됐고 결국은 그 저자로도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바닥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식은 교과서처럼 너무나 뻔하거든요. 주식은 주가랑 내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재 가치라는 게 이제 소위 intrinsic value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부동산은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면 공시지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를 가야 되는 걸 흔히 내재 가치 분석하는 게 있는데 약간 어렵지만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그 밸류 투자자들이 많이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라는 게 있는데요. 주가랑 내재 가치만 비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주식이 싸졌다 그러면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죠. 더 많이 싸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많이 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약간 다른 얘기하면 마크 큐번이라고 아마 잘 아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운동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면 달러스의 NBA 팀 매버릭스의 그 소유주이자 뭐 헤지펀드계 또 대부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항상 얘기하는 거가 넷플릭스랑 아마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유명한 분이고 하여튼 뭐 유명한 투자가죠. 근데 이분은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야,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 때문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고 앞선 사람들과 완전히 궤를 다치하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자기는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넷플릭스나 아마존은 뭐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올해 들어서 플러스 난 상태죠. 지금 코로나19에 오히려 지금 빛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여전히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IB 중에서 제일 지금 안 좋게 보는 쪽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실직 시즌에 대한 경고가 잇따라서 하는 거죠. 과거 기준을 보면 1935년 이후에 총 13번의 리세션이 있었는데 리세션 시기에 들어갔을 때 기업 이익이 회복하는 것은 평균 2년 반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2년 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결국 미국 주가는 결국 이익의 변수거든요. 근데 이익이 지금 2년 반 동안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주가는 고점이 2년 후 회복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는 상당히 시장을 썰렁하게 보고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셨는데 사실 아까 직전에 코스트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12% 정도 3월 기준으로 네. 매출이 증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 코스트코는 약간 특이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실적을 3개월마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코스트코는 매달 있죠, 매달. 자세한 건 안 하고요. 매달 매출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뭘 발표하냐면 이제 큰 틀에서 전체 매출을 당연히 발표하겠고요. 이제 코스트코도 물론 오프라인이 많지만 최근에 온라인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각각 매출이 어느 정도. 이익을 네. 발표하는데 매출을 발표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3월 달에 9%, 10% 네.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어쩌면 당연하죠. 사람들이 뉴스 보셨잖아요. 코스트코 들어가려고 뭐 1.5km를 1마일을 줄 서 있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샀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 약간 그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있는데 너무 좀 9%, 10% 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정 수준은 그런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티슈를 많이 샀단 말이죠. 티슈를 여러분들이 한 3개월 한 번에 살 거를 1년치 샀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리턴도 안 받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티슈를 더 살 일이 없는 거죠. 만약 세상이 그냥 회복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쌀을 6개월치 사뒀는데 1년치 사던 쌀을 더 이상 리턴 안 하는데 세상이 멀쩡해지면 쌀을 더 안 사잖아요. 지금은 딱 농심라면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선 엄청 느리는데 느릴 때보다 미국에서 다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라면 자체. 라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 해외 가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미국 친구들이 김을 먹지 않습니까? 김. 네. 김을 그렇게 많이 사갔는데 더 이상 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 너무 3월 달에 지금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너무 크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말씀은 즉 이제 너무 많이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이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슬로해지겠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특징 좀 몇 개만 보겠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닥에서 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꼭 먹고 살 때 필요한 것들.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티슈라든가요, 쌀이나 라면은 막 산 거예요. 근데 그다음 이제 조금 될 것 같으면 이제 나가서 먹고 옷 사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말씀 기업 있죠, 갭 있죠, 갭. 캡. 예, 이런 것들이 오늘도 한 10%, 20%쭉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리바이스도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리바이스도 오늘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핀터레스트는 SNS 그 사진 이미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오늘 좀 실적은 좋게 발표했습니다. 기대보다 좋다고 하는데 당연히 SNS 집에서 많이 할 거 많이 아닙니까? 하니까요. 예, 그런 네. 거죠. 요즘 인스타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유가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회복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거죠. 항공주 그런 것들 그리고 크루즈선 그리고 카지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씩 다 올랐다. 오늘 뭐 네. 너무나 명확한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